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만성통증의 구조 파트를 맡고 있는 물리치료사 박상구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구조 파트인데요. 네. 제목이 다들 거북목인데 왜 나만 아플까? 왜 나만 아플까? 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풀 스파인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네. 요즘에 거북목이나 일자목 이런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아파하시고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아파 이런 게 많아서 오늘 그걸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네, 네. 우리 박상구 치료사는 이런 구조 치료로 고생하는 분을 네. 해결을 많이 하고 해결을 하는 어떤 그 네. 구조 치료의 비상구 네. 비상구를 탈출시키는 박상구 치료사. 네, 가장 빠른 길로 탈출시키고 있는 그래서 비상구입니다. 박상구 비상구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북목을 정확히 네. 거북목이 정확히 뭔가요? 일단 거북목이라는 그 이름을 딱 들어보면 떠올리시는 게 거북이잖아요. 거북이는 등껍질이 있고 등껍질에서 목만 이렇게 삐죽 내밀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면 다 거북이 같이 목만 이렇게 앞으로 빼고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종종 보죠. 네. 그래서 의학적인 진단명으로는 이제 머리가 앞으로 치우친 자세, 뭐 포워드 헤드 포스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머리가 앞으로 많이 삐져나온 이게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핸드폰 유발병 같아. 맞아요. 핸드폰 하면 대부분 머리를 앞으로 빼면서 IT 유발 보니까. 어떤 디지즈. 네. 현대 사회의 문제점 그쵸. 이렇게 근데 이제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게 근데 마사지해도 낫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냥 마사지만 받으면 그 당시에는 효과가 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머리가 앞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또 통증이 유발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원래 그 뼈가 휘어진 거는 마사지를 하면은 그나마 근육이 잡아졌는데 근육까지 풀어버리니까 더 나중에는 최악으로 더 아파진다고 하고 실제로 그래요. 계속 재발하니까 네. 마사지지만 좋은 거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음.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기능학 검사를 하지만 네네. 모든 분들한테 처음에 오실 때 웬만한 경우는 다 그 전신 엑스레이를 다 찍어서 네네네. 그 풀스파인 전신 척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장기와 우리 척추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거북목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거북목은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핸드폰이라든지 요즘에 사무실에서 컴퓨터 너무 많이 쓰고 네네. 공부를 이렇게 너무 수그린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외에 또 이 거북목이 생기는 어떤 특정한 자세라든지 뭐 이런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뭐 보통은 학생들이 항상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의자겠죠.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서 있을 때는 보통 척추가 펴져 있습니다. 근데 의자에 앉게 되면 서 있을 때보다 무조건 척추가 굽어지게 돼요. 그게 골반이 앉아 있을 때 뒤로 넘어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굽어지는데 척추가 굽으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목 척추는 무조건 같이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가 보통 굽어진 자세를 많이 취하시는 분들이 목에서조차도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북목 형태가 많이 있게 되죠. 이거 어떻게 이거 일을 하려면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 아니 보니까 외국에 보니까 네. 서서 일하는 직장도 있더라고요. 점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뀐다고 제 책상도 하더라고요. 이게 스탠딩이 되거든요. 상당히 비싼 아니 건데. 외국에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아예 그냥 네네. 저걸 하던데 걸어 이게 뭐야 러닝머신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운동할 필요가 없어. 예. 걸으면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그 거북목 예방을 잘 할 수 있는 복지 좋은 회사네요. 보통 근데 외국인들은 한국 뭐 이렇게 아시아권과 다르게 좌식 생활도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아서 사실은 좌식 생활이 발달돼 있는 나라일수록 거북목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통증을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막 심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이 휘어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뭐 네. 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이제 너무 커브가 심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알고 보면 뭐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라든지 그쵸. 날개 쭉지 아픈 거, 네. 그다음에
이 척추에서 이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이나 혈류가 네네. 그 눈이나 뇌나 이런 뭐 코나 뭐 갑상선 네. 이런 머리 쪽에 네네. 이런 쪽에 혈류와 신경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이 신경이 눌린 것만 풀어줘도 굉장히 순환이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목치료만 잘해도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거든요. 원장님께서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케이스를 하도 많이 들어서 진짜 환자들 치료할 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데 특히 눈 침침하신 분들이 갑자기 좀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경우가 목치료하면 많습니다. 눈이 밝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적도 있었지 그때 그 네. 라식 수술을 하고 나면 네네. 눈이 뒤로 잡아 당기는 듯한 증상이 있는 분이 있다. 당김. 눈 당김. 눈을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다. 네네. 근데 그 안과 원장님께서 아무리 뒤져봐도 수술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목이 네네. 거북목이나 역시자 목이 있어서 진짜 안구를 뒤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진짜 목 치료를 해야지 나아지는 건데 그게 안과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눈이랑 관련된 거는 목 척추 2번에서 나오는 네, 신경인데 그렇죠. 아마 거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입원을 나타날 네네. 집중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한다든지 네네. 그 치료하는 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그 뭐 프롤로 주사 같은 걸 놔줘서 신경이 눌린 걸 좀 이완시켜 준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우리가 늘려주는 치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하면은 갑자기 눈 뜨자마자 세상이 밝아 보여요. 이러잖아요. 네. 그게 신경이 지금까지 눌려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결되시는 분들은 보통 신경이 눌리신 거고 그게 만약에 아니면 또 원인을 찾기가 아니, 저번에는 또 네. 이런 케이스도 있었죠. 어떤 분은 네. 두통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머리를 수술을 할 수 있다. 3차 신경통이다 이렇게 아이고. 진단을 받으셔서 네네. 제 아시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그러셔서 병원에 오셔서 이런 풀스판을 찍었더니 목이 네네. 구조가 굉장히 안 좋으셔서 근데 3차 신경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뇌신경. 목을 치료를 해드렸는데 두통이 한 1주, 2주 정도도 안 돼서 없어 버리셨어요. 두통이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근데 네. 그래서 수술 안 하게 되셨어요. 수술하셨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데 왜 지금 그쵸. 아프다는 얘기 안 하신대요. 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관리를 잘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냥 수술을 해버렸으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수술은 안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그 신경을 누르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신경이 압박되고 신경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척추가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거는 엑스레이 안 나오니까 뭐 나와도 연관을 못 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뭐 편두통이 있거나 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내 거북목과 뭔가 목 연관이 구조와 연관이 있는지를 네네. 일단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잠도 잘 안 오고 예민해지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눈 침침하고 뭐 코나 입안이 잘 헐고 이런 것도 사실 전부 다 네. 이런 거북목. 목 구조와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사실 저희 주제가 거북목인데 아픈 사람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다. 그쵸.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가 말하는 게 대부분 지금 아프다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그건 왜 그런지. 일단은 거북목이면 원래 아픈 게 정상인가요? 근데 원래는 방금 원장님이 뭐 척추신경도 얘기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북목도 어떤 자세에 대한 나쁜 문제점을 이제 저희가 명명하는 건데 자세라는 게 보통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오랫동안 잘 버틸 수 있게 이상적인 자세를 사람들이 항상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북목 같은 경우는 그 자세가 깨져서 머리가 앞으로 빠져나가게 된 거고 볼링공을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상상 한번 해보시고요. 그 볼링공을 몸 가까이 댔을 때랑 몸 멀리 이렇게 손을 뻗고 들었을 때랑 멀리 되면 엄청 무거워지죠. 엄청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볼링공이 머리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렇죠. 아니 머리가 한 몇 킬로 정도 되나? 머리도 한 제가 알기로는 10kg 뭐 이 정도 된다고. 엄청 무거운 거네. 그걸 이제 앞으로 내밀고 몸에서 그걸 버티라고 한다면 당연히 힘들고 어딘가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 아담한 여자 환자분들은 한 5kg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머리가 작으신 분들. 머리 큰 남자분 한 10kg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 이렇게 조금만 앞으로 네. 빼고 있으면 그게 무게가 엄청나니까 그러면 목서부터 등 이 근육이 다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곳들이 다 아프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당연히 뭐 이거는 사실 네. 아픈 게 정상인데 네네. 근데 이제 근데 반대로 오늘의 주제는 거북목인데 안 아픈 사람이 있는데 네네. 진짜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상한데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희 바로 옆에 또 네.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커브가 범상치가 않은데 네. 안 아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진행을 맡고 있는 유연 필라 네. 님이 오늘 안 오셔가지고 맞아요. 없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목 사진을 찍어보니까 되게 안 좋더라고. 거의 역대급의. 근데 하나도 안 네. 아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미스테리거든요. 미스테리. 이름 그대로 유연해서. 유연해서.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프고 누군 아프고 누군 안 아픈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아까 신경적인 거 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제가 아까 뭐 볼링공 비유한 것처럼 원래는 그런 자세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통증은 보통 어떤 구조적인 자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거 그리고 심리적인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유연 필라테스님 같은 경우에는 관절 유연성이 너무 뛰어나세요. 그런 유연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아무리 거북목이나 아니면 어떤 자세적인 비틀어짐이 있어도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몸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능적인 능력들. 그러니까 뻣뻣한 사람들이 더 아픈 거네요. 오히려 그쵸. 뻣뻣하고 안 뻣뻣하고가 통증을 유발하기가 더 쉽고요. 어떤 자세적인 문제는 그런 게 다 이제 고려가 되어야 돼요. 요즘에 스트레칭을 그 강제 스트레칭, 2인 1조 강제 스트레칭 있거든요. 우리가 랩틴 GX에서 네네.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범위까지 한 사람이 강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렇게 네. 허리 같은 데가 조금 아픈 게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보통 사실 남자분들이 더 뻣뻣해지기 엄청 쉽거든요. 뻣뻣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무거운 걸 하나 들라 그러면 드는데 힘쓰는 것들은. 그거를 갖다가 막 이 다리가 안 올라가, 안 찢어지고. 근데 그걸 하고 나면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런 기능적인 능력들 그런 게 받쳐줘야 사실은 저희가 안 아프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요즘에 네네. 제가 흉추를 잘 안 움직이는지를 올해 들어서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요. 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 연습을 좀 해서 흉추를 좀 움직이게 하니까 네네. 처음엔 마치 나보고 뭐 귀를 움직여봐라, 뭐 코를 움직여봐라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어디다 힘을 주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게 다른 데 쓰셨죠? 감을 못 잡았는데 네. 자꾸 하다 보니까 흉추라는 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허리가 아픈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기능적인 문제, 네. 뭐 유연한 거, 뭐 스트레칭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똑같이 거북목에도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가끔 목 아픈 환자분들 중에서 되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자세가 나쁜데 왜 나만 아파 짜증나 막 이러시는데 그런 분들 얘기 나눠보면 보통 어떤 직장에서의 문제나 아니면 집안 가정사 막 이런 것처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치료하면서 물론 제가 뭐 기능을 좋아지긴 하지만 이렇게 말을 통해서 심리적인 것만 조금 풀어드려도 상당히 이제 해소가 되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존 사노라는 분의 통증 혁명이라는 책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바꾸면은 통증이 많이 사라지더라.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기능학적으로 보면은 네네. 그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랑 가바 결핍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바랑 세로토닌이 결핍이 돼요. 당연히 그러면 그렇죠. 근데 가바가 결핍되면 네. 오는 증상이 통증, 불안, 불면, 그다음에 세로토닌이 결핍되면 우울, 불면, 통증. 뭐 거의 이런 게 와요. 이런 게 네. 와. 그러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심해지면 코르티졸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부신 피로가 오면 염증이 안 가라앉아서 통증이 또 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사실은 쭉 지속되다 보면 생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구조적인 거를 트리거를 일으켜서 더 아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스트레스를 사실 심리를 보지만 그거를 네. 수치를 재보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나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가바 결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료를 하면은 거꾸로 또
이 스트레스가 주는 분들이 있고. 그쵸. 네. 그러니까 구조 이런 도수 치료나 운동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이게 안 아파. 안 아파지면 또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이게 목에 이제 망상체라 해서 스트레스를 걸르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목 구조가 좋아지면은 스트레스를 좀 더 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도수 치료를 가지고 아니면 운동을 가지고도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가 줄면 통증도 줄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고려해야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네. 정리가 되네. 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이나 심리적인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만 그래야 뭐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디일까요, 그런 데가? 그런 데가 네. 그런 데가 하여튼 네. 어디 있죠. 네. 네. 그러면 기억나는 어떤 네.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거는 사실 뭐 치료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 말고 군대에 있었을 때 일이 하나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뭐 이렇게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작업을 하다가 군대에서는 군화를 신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그 바늘 그 뭐죠 못 같은 게 퉁퉁 치면서 이렇게 박히는 게 있어요. 기계가 타카라고 저희가 부르나? 왠지 네. 끔찍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누가 잘못 썼는데 군화에 그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발가락이 뚫렸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거기에 이렇게 박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당한 사람이 후임이었는데 보통 후임들은 뭐 아픈 거 이렇게 당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뭐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거는 이제 크게 다쳤다 해가지고 재빠르게 바깥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군하다 보니까 그 속을 보기 위해서 자른 거예요. 그 군화를 자르기 위해서 톱으로 이렇게 쓱싹쓱싹 해가지고 그걸 잘라서 딱 열어봤더니 그냥 빼면 안 되니까 발가락 사이에 그게 싹 못이 사이에 네, 발가락 사이에 싹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심이 돼서 그때부터 갑자기 안 아파진 거예요. 근데 이제 후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부대에서는 제 이제 발가락 잘렸다 어떡하냐 의가사 제대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꼈다는 거 보고 엄청나게 이제 선임한테 갈굼을 당했던. 야, 너 아프지도 않은데 왜 쇼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때는 진짜 저도 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뭐 심리적인 치료를 해서 환자가 낫는 걸 봤을 때 그냥 어떤 되게 불안하거나 무서운 상황 그런 심리적인 상황에서도 통증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공장식 도수 치료가 사실 요즘에 많이 횡행하는데 그쵸. 네, 사실 그런 거를 사실 저희가 좀 지양하고 그쵸. 이런 기능적인 문제, 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뉴트리션, 뭐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몸의 기능도 연관이 있죠. 몸이 뻣뻣한가, 유연한가, 관절 구동 범위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이 물리치료계의 비상구 박상호 치료사예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옆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를 안 보고 그냥 저는 우리 박치료사만 보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겨드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목이 구조가 변하고 이제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떤 심리 상태, 스트레스 상태, 뭐 이런 것들, 거기에 해당되는 딸려오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눈을 딱 정지된 사진으로 보이지 않는 관절의 어떤 가동 범위라든지 유연성 이런 거, 움직임들 이런 거를 치료하는 게 이제 기능학적 도수라고 할 수 있죠. 기능학적 도수. 저희가 명명한 우리가 한 기능학 도수를 네네. 한번 받아보시면 뭔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네. 광고가 아니라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죠.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데 네. 굉장히 꿀팁이에요. 근데 하시면 굉장히 많이 차이를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소개해주는 시간으로 네네. 거북목
인대 왜 나만 아플까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굉장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정리가 많이 되고, 네네네. 예, 또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서 기능학적 도수치료 얘기를 했는데 기능학적 도수치료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